어머니는 그냥 집에 계세요. 고급 호텔은 분위기가 좀. 윤지의 말은 웃는 듯 들렸지만 어딘가 단단히 닫혀 있었다. 식탁 위 김이 피어오르던 찌개 냄새가 순간 묘하게 식었다. 정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윤지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조용히 입에 넣었다. 이 사람 장모님 생신이셔요. 오래전부터 예약해뒀어요. 민수는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다. 엄마, 이번엔 처가 쪽이니까 다음에 같이 가면 되잖아. 정수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서 예전의 다정한 기색을 찾으려 했지만 그저 피곤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 생신이면 가야지. 정순의 말이 천천히 떨어졌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녀오면 사진 보여드릴게요. 호텔이 바닷가 바로 앞이라 전망이 좋대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카카오톡 알림을 확인했다. 장모님이 벌써 로비에 도착하셨대요. 그 말 뒤로 식탁 위 공기가 완전히 굳어졌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여행용 캐리어의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정수는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겼다. 그녀가 직접 닦은 바닥 위로 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았다. 엄마,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요. 이틀뿐이야. 민수는 허둥지둥 모자를 챙기며 말했다. 정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서운하긴. 다녀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윤지는 싱크대 쪽을 한번 훑어봤다.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 몇 개, 찌개 국물 자국.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무리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반찬 많아요. 그리고 택배 오면 문 앞에만 놔두세요. 저희가 돌아와서 정리할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목에 시계를 찼다. 금색 시계줄이 빛났다. 정순의 눈이 그 빛을 잠시 따라갔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문 쪽으로 향하는 윤지의 발소리가 규칙적이었다. 민수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엄마, 문단속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정수는 손을 흔들었다.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잘 다녀와. 문이 닫혔다. 딸깍.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가 복도 끝까지 따라갔다. 정수는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발끝에 바람이 스쳤다. 여행 가방이 빠져나간 자리엔 먼지 한 줄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신발장 위를 정리했다. 신발 두 켤레가 가지런히 나란히 있었다. 그 옆 빈칸 하나, 그게 자신의 자리였다. 거실로 돌아와 불을 끄고 다시 켰다. 빛의 온도가 미묘하게 달랐다.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녀는 식탁으로 가서 젓가락을 가지런히 맞췄다. 윤지가 먹다 남긴 국그릇 위로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정수는 그릇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숟가락을 씻는 물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그녀는 행주로 싱크대 물기를 닦으며 말했다.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말이 너무 작아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주방 창문으로 들어온 노을빛이 식탁 위를 비쳤다. 그 빛이 식어갈 무렵 밖에서 자동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커튼을 젖히고 창가에 섰다. 검은 SUV 한 대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윤지, 옆자리에 민수. 두 사람의 얼굴이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흔들렸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자 차는 서서히 움직였다. 정수는 창가에서 손을 내려놓았다. 그래, 잘 다녀와. 그 말은 공중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다. 집안은 조용했다. 냄비 뚜껑이 식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머리카락 한 올이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을 치웠다. 그 작은 동작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시계 초침이 또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맞춰 그녀의 숨소리가 느리게 이어졌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말이 흩어지고 공기가 완전히 식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은 금세 식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온기로 가득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낯선 냄새로 바뀌었다. 정수는 현관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질 때까지 문손잡이를 쥐고 있다가 천천히 놓았다. 복도를 따라 걷는 발소리가 허공에 울렸다.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해 걸음마다 얇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집 안을 비우는 듯 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섰다. 빛은 환했지만 온기가 없었다. 윤지가 고른 커튼은 크림색이었다. 햇빛을 부드럽게 흩뜨리며 벽에 얇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 안에서 정수는 잠시 가만히 섰다. 그녀의 얼굴에도 커튼 무늬가 얇게 드리워졌다. 그 빛 아래서 손등의 주름이 더 깊게 보였다. 소파에 앉자 가죽이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그 소리조차 낯설었다. 결혼 전 민수가 쓰던 낡은 패브릭 소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가 아끼던 수의 쿠션도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다. 그 대신 윤지가 고른 직선적인 무늬의 쿠션이 있었다. 그 위에 손을 얹자 냉기가 손바닥에 배어들었다. 식탁 위를 정리하다가 냉장고를 열었다. 안에는 윤지가 정리해둔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김치 대신 샐러드, 고등어 대신 닭가슴살. 그녀는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어봤다. 싱겁고 냉한 냄새가 올라왔다. 이게 요즘 사람들 밥상인가? 정수는 다시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문틈 사이로 윤지가 붙여둔 포스트잇이 보였다. 어머니 반찬 너무 짜요. 저희 입맛은 싱겁게 부탁드려요. 그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히 떼어냈다. 붙어있던 자리엔 풀 자국만 희미하게 남았다. 정수는 그 종이를 반으로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주방 조명 불빛이 유리컵에 반사돼 반짝였다. 그 반사된 빛이 정순의 눈을 찔렀다.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다. 손때 묻은 국자와 낡은 냄비가 구석으로 밀려 있었다. 새로 사온 주방용품들은 반짝거렸고 쓰이지 않은 채로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다. 그 반짝임이 이상하게 차가워 보였다. 거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다. 맞은편 신축 아파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어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아이의 웃음, 식탁 위 촛불의 흔들림. 정수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커튼을 다시 닫았다. 커튼이 닫히는 소리마저 무겁게 들렸다. 내 집인데. 그녀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곳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동시에 하나도 자기 것이 아니었다. 거실, 부엌, 방 어디에도 자신의 손길이 닿을 자리가 없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아들 민수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의 웃음은 지금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했다. 정수는 사진을 조용히 만지작거렸다. 그때의 아들이 지금 저 SUV 안에서 웃고 있을까? 생각이 목끝까지 차올랐다. 냉장고가 다시 웅웅거렸다. 그 소리에 맞춰 정순의 숨소리가 섞였다. 그녀는 벽시계를 올려다봤다. 시침이 팔을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민수가 퇴근하며 엄마, 저녁 뭐야? 하고 물을 떼었다. 오늘은 아무도 묻지 않았다.
물어볼 사람도 대답할 이유도 없었다. 정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두 손을 포겠다. 주방의 은빛 손잡이가 반짝였고 그 빛이 눈에 들어왔다. 눈을 감으니 문득 떠올랐다. 결혼식 날 윤지가 웃으며 자신의 손을 잡던 순간을.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어머니.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전혀 다른 온도로 돌아왔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천천히 멈췄을 때 집안은 완전히 고요했다. 정수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차 한 대가 지나가며 빛을 흩뿌렸다. 그 빛이 사라지자 방 안은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사는 게 맞긴 할까? 말이 너무 작아 공기 속에 흩어졌다. 냉장고의 소음만이 대답처럼 이어졌다. 이틀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윤지는 연락 한 통 없었고 민수는 카카오톡에 읽음만 남겼다. 정수는 아침마다 식탁 위 컵을 닫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불이 꺼진 주방은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 속 반찬은 그대로였고 전자레인지 안에는 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다. 이틀이면 금방이라더니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줬다. 하루는 현관벨이 울렸다. 정수는 반가운 마음에 뛰어가 문을 열었다. 민수야? 그러나 문 앞에는 택배기사가 서 있었다. 민수 씨네 맞죠? 이거 계약서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정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받았다. 매매계약서 매수인 김윤지. 그녀는 봉투를 한참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식탁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종이 끝이 손끝에 닿는 느낌이 낯설었다. 주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집이었다. 눈이 한 줄 한 줄을 더듬었다. 매도인 김민수. 잔금 지급일 이번 주 금요일.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설마 잘못 온 거겠지. 정수는 휴대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벨이 3번 울리고 연결됐다. 엄마? 지금 호텔이라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뒤로 사람들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정수는 말을 고르다 잠시 멈췄다. 혹시 집에 먼 계약서가 왔는데. 아, 그거 윤지가 좀 볼 일 있어서. 엄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두세요. 민수는 짧게 말했다. 그럼 끊을게. 지금 식사 중이야. 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정수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볼 일이라니, 어떤 볼일을?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접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거실 불을 꺼도 눈은 뜨였다. 창문 밖에서는 겨울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커튼을 젖히고 빗줄기를 바라봤다. 차들이 지나가며 물을 튀겼다. 그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렸다. 정수는 서랍을 열어 예전 등기권 리증을 꺼냈다. 종이가 낡고 구겨져 있었다. 민수 결혼 전 이 집을 사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세탁소, 식당, 마트 손이 닿은 곳마다 그 집을 조금씩 만들어갔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이 계약서 한 장으로 팔린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김윤지님 댁 맞죠? 오늘 오후에 매수인 쪽에서 서류 확인하러 오십니다. 정수는 순간 말이 막혔다. 그건 제가 몰라서요. 잠시만요. 전화를 끊고 곧장 외투를 걸쳤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이 하얘졌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엘리베이터를 내려 부동산으로 향했다. 거리에 찬 바람이 불었다.
정수는 손목에 낀 장갑을 꽉 쥐었다. 유리문을 밀자 안에는 윤지가 앉아 있었다. 직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정순이 들어서자 윤지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내밀었다. 윤지의 손끝이 굳었다. 서류 위에는 민수의 도장이 선명했다. 내 집 맞지? 그럼 왜 내 허락 없이 팔았어? 정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그러나 단단히 울렸다. 윤지는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 명예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가 유리문처럼 투명하게 떨어졌다. 그 말이 닿는 순간 정순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굳어졌다. 부동산 안의 조명이 머리 위에서 내려와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투자 때문에 잠깐 정리하려고요. 윤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손이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떨렸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더 차가워져 있었다. 정수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손목 위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회색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이 스쳤다. 눈가가 저릿했다. 버스가 와도 타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앉아 있었다. 주머니 안의 종이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내 집인데 왜 내가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버스가 2번 더 지나가고서야 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로 건너편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다. 당신의 공간을 새롭게,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그 문구가 희미하게 빛났다. 정수는 그 아래를 스쳐 지나가며 자신이 걷는 길이 얼마나 낯선지 새삼 느꼈다. 비가 내렸다. 새벽부터 내린 비가 낮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다. 유리창 위로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거실 안 공기는 눅눅했다. 정수는 식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다시 펼쳐놓았다. 서류는 이미 가장자리가 습기에 젖어 있었다. 매도인 김민수.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민수의 글씨체는 어릴 적부터 한결같이 또렷했다. 정수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낯설었다. 이게 내 아들 손이 맞겠지.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외투를 걸쳤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은 챙기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 자신은 유난히 창백했다. 입술에 힘을 주어 웃어보려 했지만 표정은 그대로였다. 부동산 사무실의 문을 밀자 종이 딸랑이가 짧게 울렸다. 안에는 전날 봤던 직원이 앉아 있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일어섰다. 아, 어머니, 다시 오셨네요. 어제 그 계약서 보여줘요. 정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직원이 눈치를 보며 망설였다. 그게 보통은 가족이라도 본인 명의가 아니면. 정수는 봉투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이 주소에 사는 사람은 나예요. 보여줘요. 그녀의 말투에는 더 이상 여유가 없었다. 직원은 서류를 꺼내들었다. 정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매매가 완료 후 매수인 측명의 이전 예정. 그 아래엔 윤지의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는 붉은 도장이 선명했다. 그 도장은 민수의 이름이었다. 이게 뭐야? 진짜로 판 거야?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직원은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다. 며느님이 말씀하시길 집을 잠시 정리하고 새 아파트로 옮기신다고. 새 아파트?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나는?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수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녀의 손이 흰 종이를 꼭 쥐면서 구겨졌다. 밖으로 나서자 비가 얼굴을 때렸다. 우산을 들지 않아 머리카락이 젖었다. 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근처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너머에 윤지가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전화기를 붙잡은 채 웃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계약 진행이라 적힌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정수는 그 장면을 몇 초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밀었다. 딸랑 벨소리가 울렸다. 윤지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정수는 천천히 다가가 윤지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윤지는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다.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정수는 그 말에 웃었다. 그래. 사람들이 보니까 묻는 거야. 이게 내 집이 맞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윤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명예 아니잖아요. 민수 씨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 이름 내가 만들어줬어. 그 아이 낳고 먹이고 키우고 그 집 한 평 한 평 내 손으로 닦았어. 그게 내 집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윤지는 시선을 돌렸다. 카페 안의 사람들은 조용히 둘을 바라봤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수는 한 발 물러서서 윤지를 바라봤다. 그럼 나더러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녀의 물음에 윤지는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종이컵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서 얼음이 딸깍 소리를 냈다.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카페를 나왔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흘러내려 목을 적셨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가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흔들렸다. 비에 젖은 얼굴, 꾹 담은 입술, 그리고 손에 구겨 쥔 서류. 그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이 집을 지켰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그 말이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다. 정수는 다시 걸었다. 길 위에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신발이 축축이 젖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손에 쥔 서류가 빗물에 젖어번져 갔다. 글자들이 희미해질수록 그녀의 걸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옮겨 다녔다. 정수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쳐두고 다시 한 줄 한 줄 읽었다. 글씨는 선명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다. 그녀는 연필로 주소 부분을 천천히 따라 그었다. 그 밑에 매도인 김민수라는 글자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민수 이름이 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손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눈앞이 하얘졌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김윤지님 맞으시죠? 아니요. 저는 정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택배기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사 오신 분 아닌가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문을 닫는 순간 정순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었다. 부동산이죠? 김윤지 계약건 담당하시는 분이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 김윤지 님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잔금일이라 확인 전화드렸는데요. 정순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 매도인 쪽은 김민수 씨 맞죠? 네,
맞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숨이 막혔다. 입술이 굳어버렸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밖으로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밑은 꺼져 있었고 입꼬리는 굳어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부동산 사무실 문을 밀자 차가운 냉기가 훅 들어왔다. 안쪽 책상에 윤지가 앉아 있었다. 머리를 묶고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정수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종이가 공중에서 흔들리며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이게 뭐야? 윤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게 저희가 조금 급하게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정리? 정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내 집인데 왜 내가 몰라야 돼? 부동산 직원이 상황을 눈치 보며 일어나려다 멈췄다. 윤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해 마세요. 그냥 잠시 팔았다가 다시 사면 돼요. 그게 팔면 내 집이 아니잖아. 정순의 손이 서류 위에서 떨렸다. 민수의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 빨간 도장이 유리처럼 눈을 찔렀다. 민수도 알고 있어? 정순의 시선이 윤지를 꿰뚫었다. 윤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명예 아니잖아요. 민수 씨 이름이니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떨어지는 순간 정순의 표정이 천천히 무너졌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서류를 들었다. 손끝이 희게 질렸다. 법적으로는 몰라도 이 집은 내 인생이지? 그 한마디가 부동산 안의 공기를 갈랐다. 직원이 숨을 삼켰다.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수는 문을 열고 나섰다. 밖의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다. 바람이 머리칼을 흩날렸다. 도로 건너편의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작고 굽은 어깨, 쥐고 있는 서류 봉투, 떨리는 손. 그녀는 그 그림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빛이 조금 새어나왔다. 그 빛 아래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차들이 지나가며 무릉덩이를 튀겼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 거실 안은 다시 적막했다. 정수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종이 끝이 젖어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인수야,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앞에 시계 초침이 또각 소리를 냈다. 그 소리 사이사이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끊어지는 듯했다. 금요일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비가 가늘게 이어졌다. 정수는 새벽부터 눈을 떴다. 이불 끝을 손가락으로 쥔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끓는 소리가 나자 몸을 일으켰다. 식탁 위엔 서류 봉투가 있었다. 윤지가 부동산에서 남기고 간 복사본이었다. 그녀는 그걸 가만히 쳐다보다가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손끝이 단단했다. 법적으로는 내 집이 아니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스며들며 식탁 위 김처럼 흩어졌다. 아침 8시 반 현관문 앞에서 부동산 직원이 벨을 눌렀다. 정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오늘 잔금일이라 집에 오실 겁니다라는 음성이 초인종을 통해 울렸다. 그녀는 커튼을 열고 창밖을 봤다. 비가 더 굵어지고 있었다. 점심 무렵 윤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오늘 사람들 와요. 계약 마무리해야 하니까 밖에서 좀 쉬다 오세요. 정수는 답하지 않았다. 손바닥 위 휴대폰이 묵직했다. 밖에서 좀 쉬다 오세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둔탁하게 때렸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윤지와 민수가 들어왔다. 민수는 우산을 털며 말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잔금 치러야 해. 정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가방을 들고 차분한 얼굴이었다. 치렀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정수는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서류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팔았어. 내 집이라며. 그럼 내가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윤지가 황급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어머니, 이건 무슨... 정수는 말을 끊었다. 너희 없을 때 계약금도 받았어. 집은 이제 다른 사람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민수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건 내 짓이지. 정수는 눈을 마주했다. 내 이름으로 돼 있던 집이라며. 그럼 내가 살던 권리도 없겠지. 그래서 그냥 정리했어. 내가 나 몰래 한 것처럼. 거실 안이 얼어붙었다. 윤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우린 어디서 살아야 해요? 정수는 천천히 웃었다. 그건 나도 묻고 싶네. 나도 이 집에서 어디 살아야 했을까? 침묵이 흘렀다. 비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윤지는 입을 다물었다. 밖에서 부동산 직원이 문을 두드렸다. 계약자분 오셨죠? 정수는 문 쪽으로 걸어가 열었다. 직원이 깜짝 놀랐다. 어머님이세요? 네, 이 집 주인 맞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다. 민수는 어깨를 떨어뜨렸다. 정수는 서류 도장을 찍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직원이 도장을 받아들며 인사했다. 그들이 떠난 뒤 거실엔 세 사람만 남았다. 윤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정수는 윤지를 바라보았다. 내가 먼저 했잖니? 그 말이 공기 속에서 길게 울렸다.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정수는 현관으로 걸었다. 구두를 꺼내 신고 가방을 들었다. 계약금으로 원룸 하나 구했어. 작지만 햇빛은 잘 들어. 그녀는 문을 열며 덧붙였다. 여긴 이제 너희 집이 아니야. 나도 아니고. 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집안에 묵직하게 울렸다. 윤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정순의 얼굴엔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이제 좀 조용하네. 비가 그친 다음 날 하늘은 희미하게 맑았다. 정수는 새로 구한 원룸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세평 남짓한 공간, 커튼도 아직 달지 않은 창문. 작은 냉장고와 싱크대 위에는 반쯤 마른 수건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밥솥 뚜껑을 열었다. 흰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다. 혼자 먹는 밥 냄새는 유난히 조용했다.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문득 멈췄다. 식탁 위 전화기가 진동했다. 민수입니다. 정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우리 내려가도 돼?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밥솥을 닫으며 말했다. 그래. 와라. 오후 낡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민수와 윤지가 서 있었다. 윤지는 두 손을 모아 들고 있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줬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윤지가 조심스레 말했다. 작은 원룸 안은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벽 한쪽을 물들였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햇살이 좋더라. 밤엔 조금 춥지만 민수가 주변을 둘러봤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 그땐 너무 급했어. 정수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다. 급할수록 가족한테는 말해야지. 그 말이 조용히 떨어졌다. 윤지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그땐 그냥 돈 문제로만 생각했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문 쪽에 머물렀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햇빛이 흔들리며 세 사람 얼굴 위를 스쳤다. 민수가 말했다.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 다른 집 알아볼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됐다. 너희끼리 살아라. 난 이게 편해. 그녀의 말투엔 원망보다 단호함이 있었다. 윤지가 눈을 들었다. 어머니, 그 집은 어머니의 손길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컵을 내밀었다. 물이라도 마셔. 두 사람은 조용히 컵을 받았다. 창문 밖에서는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이 방 안의 침묵을 잠시 흔들었다. 정순이 입을 열었다. 너희가 나 몰래 한 것도 내가 팔아버린 것도 다 똑같아. 살다 보면 그런 거 한 번씩은 있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엄마 너무 갑자기였어.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너희도 그랬잖아. 윤지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정수는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집이란 같이 있어야 집이지. 햇빛이 벽을 타고 내려왔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겹쳤다. 누구의 그림자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그때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밥은 먹었어? 정수는 밥솥을 가리켰다. 금방 한 거야. 내 목도 남겨뒀다. 민수는 잠시 웃었다. 그래, 그건 변하지 않았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밥 냄새가 방 안에 천천히 퍼졌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정순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괜찮다. 이제는 너희 걱정 안 할게. 그녀의 손이 작게 떨렸다. 윤지는 눈을 감았다. 그 흔들림이 말보다 깊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두드리는 햇빛이 따뜻했다. 정수는 원룸 한쪽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바늘이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불을 개고 천천히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 끓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잔잔한 냄새가 퍼졌다. 오랜만에 마음이 잠시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전날 윤지가 두고 간 봉투가 있었다. 하얀 봉투 안에는 새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꺼내 읽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마이너스 윤지.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손끝이 떨린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정수는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래. 알아서 하겠지? 그 말이 부드럽게 공기 속에 섞였다. 점심 무렵 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노인이 신문을 배달하는 소리였다. 정수는 문을 열어 신문을 집어들었다. 일면 한가운데 도심 재개발, 세대주 인터뷰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 부동산 간판이 익숙했다. 그녀는 미묘하게 웃었다. 세상은 참 빠르다. 주전자에서 김이 나기 시작했다. 정수는 불을 끄고 커피 믹스를 탔다. 종이컵에 김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햇빛이 손등 위로 내려앉았다. 손등의 주름 사이로 미세하게 따뜻한 감각이 스며들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오늘 잠깐 봐도 돼? 일 보러 가야 돼. 정수는 가볍게 대답했다. 어디 가는데? 병원 가는 길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민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병원 대신 정수는 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빠르게 흘렀다. 어느새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덜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종점 근처에서 내렸다. 시장 골목을 따라 걷다가 작은 반찬 가게 앞에 멈췄다. 가게 안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니, 오래간만이네요. 요즘 안 보이시길래. 일 좀 그만두고 쉬었어요. 그럼 다시 나와요. 반찬 하나라도 직접 만든 게 제일 맛있죠.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게 내 일이었지. 그녀는 앞치마를 받아 허리에 묶었다. 손끝이 익숙하게 김치통 뚜껑을 열었다. 고춧가루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이 하나둘 들어왔다. 정수는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다. 젓가락을 포장하고 반찬을 담고 계산대 옆에서 잔돈을 건넸다. 가게 안의 소란스러움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은 달라요. 정수는 짧게 웃었다. 그냥 오래해서 그런 거죠. 창밖으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정수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녀의 눈가가 부드럽게 풀렸다. 저녁엔 민수 좋아하던 갈치라도 굽자. 혼잣말이 나왔다.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해가 기울 무렵 가게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정수는 계산대 아래에서 자신의 가방을 꺼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민수가 초등학생 시절 운동장에서 웃던 얼굴. 그녀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넣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문 밖에 불빛이 번졌다. 도심의 불빛 속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정수는 가만히 속삭였다. 그래.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집에 도착하자 어둠이 내렸다. 원룸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밥을 짓는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천천히 밥을 푸며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 밥이 제일 맛있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새벽 공기엔 아직 냉기가 남아 있었지만 햇빛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정수는 원룸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오며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는 커튼을 걷고 창틀을 닦았다. 손끝에 먼지가 묻었다. 햇살이 그 위로 얇게 내려앉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며칠 전 시장 아주머니가 주고 간 스투키였다. 잎이 똑바로 서 있었다. 정수는 물을 조금 따르고 손바닥으로 흙을 다듬었다. 잘 자라라. 입모양만 움직였다.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컵에 커피를 타서 창가에 앉았다. 창밖의 하늘은 희미한 분홍빛이었다. 아파트 사이로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뛰어가자 그 뒤로 마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정수는 천천히 커피를 들었다. 입술에 닿은 잔의 온도가 따뜻했다. 그녀의 시선이 먼 곳으로 향했다. 멀리 예전 자신이 살던 아파트가 작게 보였다. 햇빛이 유리창에 부딪혀 번쩍였다가 사라졌다. 그곳에는 지금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 생각이 스쳐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며칠 전 민수가 다녀가며 두고 간 봉투였다.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살짝 밀었다. 햇빛이 봉투 모서리를 타고 번쩍였다. 그 빛이 잠시 눈을 찔렀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걸쳤다. 외투 주머니 안에는 작게 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민수의 어릴 적 웃는 얼굴. 그녀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현관문을 열자 계단을 타고 냄새가 올라왔다. 누군가 아침을 짓는 냄새였다. 쌀 씻는 물, 구워지는 생선 냄새, 삶은 된장국의 향기. 그 냄새들이 섞여 공기 속으로 흘렀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햇살이 복도를 따라 들어왔다. 그 빛이 그녀의 어깨 위로 얹혔다. 정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계단 손잡이의 쇠 냉기가 손바닥에 닿았다. 그녀는 그 감촉을 그대로 느끼며 걸었다. 골목 끝에는 시장이 있었다. 가게 문을 여는 소리, 물건을 정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였다. 정수는 시장 입구에서 한참 서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녀는 짧게 웃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웃음이었다. 그 웃음이 사라지자 바람이 지나가며 머리칼을 흔들었다. 그 순간 오래된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 정수는 걸음을 옮겼다. 시장 안으로 사람들 속으로 천천히 섞였다. 그녀의 뒷모습 위로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 빛은 잠시 흔들리다가 이내 따뜻하게 고여들었다. 대사는 없었다. 소리도 거의 사라졌다. 다만 공기가 달라졌다. 이전의 냉기 대신 아주 희미한 온기가 방 안과 골목 사이에 남았다. 그 온기 속에서 정순의 그림자가 천천히 길어졌다.